자, 안녕하세요. 여기는 5월 5일 어린이날 일요일 아침입니다. 비가 많이 오고 있어요. 오늘부터 한 3일 동안 비가 온다는데, 비가 와서 지금 안정리 거리를 좀 돌아보고 있는데,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잠깐 안정리 거리 좀 보여드릴게요. 예, 지금 사람이 거의 없죠. 예, 비가 오니까 뭐, 이른 아침이기도 하고요. 예, 지금 한 9시쯤 됐습니다. 오늘 어린이날에서 다른 곳은 많이 바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외식도 많이 하고 뭐 그럴 것 같은데, 이곳 안정리는 좀 한적한 모습을 좀 보여주겠습니다. 오픈된 가게도 별로 없어요. 여기 마이 코너 케밥 팔고 타코 팔고 햄버거 팔고 이 집만 문 열고, 나머지 술집들은 뭐 거의 지금 다 문을 안 열었죠. 이런 아침부터 술 마실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자, 제가 지금 이제 한국에 온 지 이제 한 달이 조금 안 됐어요. 이제 거의 한 달이 돼가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는 게, 한국에 좀 살만하냐, 예, 한국에 한 몇 주 동안 있으니까 지겹지 않냐, 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뭐 지금까지는 저희 지겹고 뭐 그런 건 없어요. 예, 그냥 지금까지는 그냥 편하게 좀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한국에 많이 적응을 한 것 같아요. 예, 뭐 불편한 점이다 그러면 뭐 한 두어 가지. 예, 우선 횡단보도에 사람이 서 있어도 차가 안 세워줍니다. 예, 뭐 한국은 보편적으로 그렇죠. 예, 사람이 차 오는 거를 지켜봐야 돼요. 물론 양심적인 분들, 차를 세워주는 분들도 있지만, 횡단보도 앞에 사람이 서 있어도 신호등 불빛이 아니면 안 세워줘요. 심지어 신호등도 뭐 빨간불인데 은근슬쩍 넘어가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죠. 근데 여기는 또 미군 부대 근처라서 은근슬쩍 딱 세워주고 양보해주는 사람 보면 이 미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한국에 이제 차들이 좀 많다는 거, 그게 좀 불편한 점이라고 볼 수 있고, 오늘 이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미국에 살면서 우리가 이제 자동차가 없으면 미국에 사는 게 거의 불편하잖아요. 그죠? 예. 미국에서 자동차 없는 삶을 생각할 수가 없죠. 거의. 뭐 뉴욕 맨하탄 같은 데 빼놓고는 대중교통만으로 미국에서 산다는 건 뭐 거의 불가능하다. 뭐 LA도 버스니 뭐 지하철이 많이 있다고 하지만, LA에서도 버스 지하철만 이용해서 타고 다니기에는 너무 갑갑하죠. 뭐 가장 많은 노선이라 하더라도 뭐 15분에 한 번씩 오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과 미국, 미국 오면 제일 먼저 차가 필요하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는데, 이 차가 없으면 미국에서 생활이 되게 불편한 것처럼, 한국 와 보니까 전화기가 없으면 생활이 불편해요. 뭐 전화기 뭐 미국에서 로밍해 가면 되지 않아? 네. 혹은 공항에서 뭐 스팀카드 받아가면 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 전화기하고는 좀 다른 전화기입니다. 뭐냐면 실명 인증이 되어 있는 전화기예요. 그러니까 전화기 소유주가 제 이름이 들어가 있고, 제 주민등록증 번호라든가, 혹은 거소증을 받으면 거소증 번호라든가, 혹은 이제 외국인 등록증을 받으면 외국인 등록증 번호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그 전화기를 써야 돼요. 그게 없으면 일을 못해.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어요. 분명히 이해가 안 갈 수 있는데, 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우선 이제 여러분이 뭘 갖다가 인증하려면 무조건 그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쿠팡 같은 쇼핑몰 같은 거 이용하려도 개인 전화기 인증하는 게 필요해요. 뭐 그럴 수 있죠. 예, 그거야 뭐 본인 확인을 위한 거니까. 자, 그리고 뭐 관공서에 뭐 빌 내고 뭐 이런 같은 것도 요즘에 전화기로 하고, 크레딧 카드 내고 뭐 이런 게 다 전화기 인증을 해야 돼요. 뭐 그것도 그럴 수 있어요. 예, 근데 제가 이제 제일 처음에 황당했던 게 뭐냐면, 한국에는 이제 알뜰폰이라는 게 있어요, 전화기. 그러니까 좀 전화를 좀 사용을 덜 하고, 그 대신 좀 전화기 가격이 저렴한 알뜰폰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좀 신청하려고 제가 이제 그 웹사이트로 신청을 하려고 들어갔는데, 신청이 중간까지 잘 되다가 갑자기 본인 확인을 하래요. 본인 확인을 하라는데, 어떻게 확인하냐? 기존에는 휴대폰으로 확인을 하래. 아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내가 지금 전화기 없었고 전화기를 신청하는데, 전화기를 신청하는 사람한테 전화기가 있으면 왜 또 신청하냐. 그러니까 전화기 있는 사람이 추가로 신청하는 건 온라인으로 받아줘도, 그 처음에 신청한 사람은 온라인으로 안 받아주겠다 이거지. 이게 지금 이제 한국의 현실이에요. 좀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전화기 한 대는 직접 대리점 가서 오픈하고, 나중에 이제 또 한 대를 갖다가 온라인으로 좀 신청을 했어요. 예, 좀 신청을 해갖고 전화기를 받았는데, 이제 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부딪히는 게 한두 가지씩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한국 와서 이제 한국의 넷플릭스를 보는데, 넷플릭스가 미국에 있는 넷플릭스보다 영화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비용도 미국보다 한 3, 4불 정도 더 싸요. 예. 금액이.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넷플릭스
이렇게 보는 게 재밌어요. 이것저것 재밌는 프로그램도 많고 그것까지 다 좋은데 이 넷플릭스를 보다가 갑자기 조금 폭력적인 걸 보려니까 성인 인증을 하래. 그래서 뭐냐 이게 또 성인 인증? 왜냐면 넷플릭스 신청할 때도 아까 말한 것처럼 전화기로 인증을 했거든. 그럼 전화기로 인증했으면 한 번 하면 끝난 거 아니야? 근데 넷플릭스 보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영화를 보는데 폭력적인 장면이 나오니까 성인 인증을 하래. 전화번호를 또 집어넣으래. 그리고 전화로 또 인증을 하래. 야, 이거 한국 황당하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이 전화기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는구나. 자, 요즘에 느끼는 거는 한국에서 주민등록증은 없어 다녀도 전화기 없으면 못 다녀요. 예. 요즘에 그 정도로 전화기로 인증하는 게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오신 분들, 만약에 우리 이제 교민분들 한국에 오시면 제일 불편한 게 그럴 거예요. 뭐 배달시키는 앱도 가입을 못해. 택시를 부르고 싶은데 택시도 그래. 뭐 택시는 카카오 앱 같은 거 깔아놓으면 부를 수가 있긴 해요. 있긴 한데 카카오톡을 깔아놓으면 부를 수가 있는데 돈은 현찰로 내든가 크레딧 카드로 내든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뭐 우버 같은 거 한국에서 요즘에 되긴 하는데 그것도 서울 얘기지 이런 지방 도시 같은 데는 또 우버 이런 게 또 잘 안 돼요. 뭐 우버는 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미국도 지방의 시골 가면 우버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우버 같은 거 좀 하는 것도 쉽지가 않죠. 그래서 택시 잡는 것도 애먹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저는 이곳이 안정리라고 이제 미군 부대가 앞에 있으니까 항상 택시가 이제 상주에 있는 택시가 꽤 많이 있어갖고 별 큰 문제가 없는데 잠깐 여기 얼마 전에 우리 집 바로 뒤인데 화재가 났던 곳이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이 화재 난 잔해 보이죠? 되게 옛날 집이었어요. 근데 여기 불이 나갖고 소방차가 와서 얼른 불을 껐는데 뭐 동네 주민들 얘기로는 뭐 보험금 노리고 그러는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진실은 모르죠. 어쨌든 간에 뭐 집이 사용을 안 하던 집이었고 인명피해는 없었던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전화기가 없으면 이제 그렇게 하고 넷플릭스도 성인 인증을 해라요. 이 나이에 좀 성인 인증을 하고 또 영화를 봤습니다. 예. 그러고 와서 이제 집에 있는 TV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TV가 삼성 TV인데 TV 안에다가 이제 본인 어카운트를 만들어 놓으면 제가 이제 뭐 TV 안에다 설정해 놓은 거니 이런 걸 다 기억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편하겠다 싶어서 제 TV 안에다가 계정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계정을 만드는데조차도 전화기 인증을 하래. 아니 이거는 내가 산 TV, 그러니까 제가 산 건 아니지만 제가 한국에서 뭐 TV를 사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내 TV를 내가 사용하겠다는데 그거를 인증하라는 거예요. 야, 이 한국은 인증이 이게 너무 심하구나. 20년 전에는 그러지는 않았어요. 제가 아마 20년 전에도 전화기를 만들고 한국 썼는데 그때는 뭐 이런 인증제도도 없었고 그 대신 뭐 공인 인증서 이런 게 있고 뭐 USB에다가 뭐 인증서 집어넣고 뭐 이런 건 있었는데 지금처럼 뭐 이렇게 뭐 인증을 갖다가 뭘 할 때마다 다 무조건 인증해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어떤 범죄를 예방한다는 거 이런 차원에서는 참 좋은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솔직히 그렇다고 범죄가 예방되냐? 한국에 보이스피싱 뭐 이런 문제도 많이 있잖아요. 뭐 솔직히 이제 중국 뭐 이런 같은 보이스피싱 갖고 돈을 사기당해도 돈을 못 찾는 이런 뉴스가 뭐 수없이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멀쩡한 시민들만 죽어라고 인증 안 하고 다 피곤하다 이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처형도 가게 그 보험을 갖다가 리뉴얼을 해야 되는데 그 리뉴얼 할 때 전화기로 인증하면 그 리뉴얼을 좀 깎아준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직접 오는 것보다 인건비 줄이는 거죠 아무래도. 자, 근데 전화기로 인증하니까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 처형도 그거 복잡하다고. 한국에 있는 분들도 복잡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의 젊은 사람들이야 그렇다고 치지만 시니어 분들은 되게 복잡할 것 같아요. 익숙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한국 살 때 전화기가 우선 해결되는 게 제일 큰 문제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F4 비자 받고 거주증을 받는데 거주증에 이 번호가 있잖아요. 거주증 번호 그게 있으면 인증이 돼요. 거주증이 있으면. 그래서 거주증 있고 본인 이름 집어넣고 거주증 번호 집어넣고 전화기를 신청을 해놓으면 본인 실명 인증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한국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쿠팡 어카운트도 오픈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택시도 부를 수 있고 배달앱도 사용할 수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뭐 TV, 뭐 넷플릭스 이런 거 신청도 할 수 있고 은행도 오픈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이 좀 특별한 나라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그만큼 사이버 범죄가 많아서 좀 그럴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이버 범죄가 많다 하더라도 너무 요구하는 게 좀 많지. 그래서
이 한국에 와서 한 달 동안 느낀 거, 저는 그나마 한국 전화기도 있고 그다음에 한국 어카운트도 있고 은행 어카운트도 있고 그러니까 불편함을 그렇게 크게 못 느끼고 살고 있지만, 이 한국에서 한 달 살기를 해본다 하더라도 꽤 불편하실 것 같아요. 뭐하고 똑같냐? 그냥 미국 와서 한 달 살기 해보는데 나 차 없이 한 달 살기 해볼래,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말리시겠죠. 미국에 뭐 뉴욕 맨하탄 사는 거 아닌 이상 어디 미국 갖고 누가 한 달 정도 미국에서 살아보고 싶다, 한 달 살아보고 싶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자동차를 렌트하라고 할 거예요. 왜냐면 자동차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렇죠. 근데 한국은 이제 오히려 자동차가 없어도 되는 나라긴 한데, 한국도 자동차를 갖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뭐 다니다 보면 옆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도 있고, 이게 다 인도에 주차가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통행이 불편한 경우도 있고 그러긴 한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한국에서 이제 자동차가 있으면 좀 편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뭐 주차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솔직히 그렇게 편하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우리 처남이 차를 하나 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차를 안 끌고 다녀요. 웬만하면 그냥 걸어 다닙니다. 왜냐면 어디 가서 차 뽑고 주차하고 주차비 내고 뭐 그거 시간 다 따지면 솔직히 그냥 걸어 다니니까 속 편해요. 그리고 이제 뭐 자동차도 이제 큰 차들 있잖아요. 큰 차가 진짜 한국에서 필요할까? 제가 지금 있는 아파트에서도 주차장을 배정받았는데, 제가 갖고 있는 차가 이제 SM5라고 이제 한국에서 그냥 조그만 차예요. 예, 그거 주차하는데도 꽉 차요. 하물며 대형차 같은 경우는, 야, 그거 주차하면 옆에서 그냥 바닥바닥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맨날 문콕 한다고 이제 그런 시비도 붙고 막 그런 게 너무 옆에 바닥바닥 붙어 있으니까 차 문을 열고 옆에 차랑 문이 안 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꽉 열면 옆에 차가 찍히겠죠. 예. 그래서 차 문 열고 내릴 때도 신경 쓰여요. 그러니까 사소한 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중요한 건데, 한국이니까 이 자동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자동차 파킹, 주차, 그리고 길에 지나갈 때. 뭐 지금도 이제 얘기를 하면서 보면 차가 지나가고 있죠. 예, 여기가 원래 보행자 길이에요. 근데 차가 이렇게 지나다녀요. 저 앞에는 말뚝박 같아서 원래 못 지나가게 했는데 다 들어와. 그래서 이 차들이 또 차들이 먼저잖아. 횡단보도가 있으면 횡단보도에 밑바닥에 줄이 그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서 있으면, 사람이 서 있으면 차를 세워줘야 된다가 그냥 미국적인 상식인데, 한국은 그런 게 없어. 차 먼저 간다가 미국적인 상식이에요. 자, 여기 바닥에 횡단보도가 이렇게 그려져 있죠. 여기는 신호등이 없는 곳이에요. 자, 이러면 미국 같으면 제가 걸어가는 게 당연한 거죠. 자, 근데 여기는 제가 앞뒤로 봐야 돼. 차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러고 가야 돼. 안 그러면 제가 차에 치일 수도 있어. 그나마 이걸 갖다가 양보해 주는 게 이 동네는 미군들이 좀 있어요. 근데 뭐 미군들 말고는 솔직히 뭐 양보해 주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순례자길을 쭉 걸었는데 한 3, 4일 정도는 차길은커녕 차 소리도 안 들리는 곳을 쭉 걸어 다녀요. 쭉 그렇게 걸어 다니다가 한 며칠 만에 조그만 도시를 들어가. 신호등이 있고 차가 다녀. 그럼 순간적으로 그 차 소리가 얼마나 시끄럽게 들리는지 몰라요. 우리는 도시에 사니까 이 차 소리가 시끄럽다는 생각을 못 하는데, 안 듣다 듣잖아요. 그러면 차 소리가 엄청 시끄러워. 그리고 공포감이 느껴져. 건널목 넘어갈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 갖다가 좀 힘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가 많이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 오니까 스트레스가 안 쌓이는 것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우선적으로 한국에서는 또 횡단보도를 이제 건너갈 거거든요. 조심해야 돼요. 저기 차가 오는데 차가 오고 있는 거 갖다가 좀 조심하면서 가야 돼요. 언제 내 쪽으로 올지 모르니까. 자, 간만에 이제 비 오는 거리 보기 좋죠. 예. 빗소리도 다 녹음이 될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녹음될 거예요. 우산 안에 있으니까. 오늘 수저튀김집 일요일이라서 문 안 열었나 봐요. 예. 예, 먼저 번 들렸던 수저튀김집인데 문을 안 열은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한국은 이제 뭐가 좋냐? 집에서 내려가면 다 있어. 물론 한국도 전원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아주 시골 깡촌에 가면 뭐든지 차 끌고 나가야죠. 근데 뭐 이 정도 동네면 그냥 아파트 내려가면 마켓 있고, 자, 국 끓이고 있다가도 파 없네 그러면 밑에 가서 마켓 가서 파 사면 되고, 뭐 이럴 정도의 좀 분위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좀 편해요.
잠깐 여기 밭 좀 보여드리고 갈게요. 자, 여기 밭에 농작물로 이렇게 키우고 있죠. 아,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무슨 순인지 모르겠는데 저 앞에는 이제 파가 있죠. 파도 있고 여러 가지를 좀 심습니다. 저 앞에 이렇게 아파트촌이 있는데 그 중간으로 이렇게 밭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이런 데가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저 앞에 이제 건물인데는 어떤 베이커리하고 커피숍이 있는데 꽤 분위기가 좋아 보입니다. 여기가 이제 브라운스톤 아파트라고 우리 처제하고 조카가 살고 있는 아파트예요. 여기 대파는 대파꽃이 피었어요. 와, 대파꽃이 엄청나게 폈습니다. 무슨 농작물인지 모르겠어요. 저게 아직 싹이 이렇게 크지 않았고 깻잎 같아 보이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어떤 걸어 다니는 거를 한다고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는 게 많이 적어요. 차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어요. 저도 미국에서 이제 뭐 한 35년 이상, 뭐 한 37, 8년을 운전했으니까 지겨울 만큼 운전했죠. 뭐 웬만한 한국 사람들이 운전한 것보다 훨씬 많이 운전했을 거예요. 거리상으로 따져도. 그런데 그렇게 운전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하는 게 이제 너무 지겨운 거죠. 너무너무 이제 지겹습니다. 스트레스 받고 사고 위험성도 있고 미국같이 주차가 편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좀 그래요. 근데 LA도 한 30몇 년 전에는 주차하기가 편했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LA도 다 발레 파킹, 주차하기 힘들어. 라스베가스 오니까 그래도 어디 가든 간에 저기 호텔 가 있는 데만 빼놓고는 주차하기가 편해요. 그나마 좀 이제 주차 스트레스 좀 덜 받고 있는데, 이곳 이제 한국에 오면, 야, 여기는 지금 안정리 좀 외곽적인데도 주차 스트레스는 엄청 받을 것 같아요. 주차 한다는 것 자체가 전쟁인 것 같아요. 지금 여기는 동네 집이 없으니까 좀 널널해요. 자, 여기 길에 원래 봐봐요. 여기 찻길이에요. 요차되는 데도 그렇고 여기 있는 데도 그렇고 찻길이잖아요. 근데 이 찻길에 주차를 그냥 되는 거예요. 이게 단속이 없어. 뭐 어떻게 기준으로 차를 대는지는 모르겠어 솔직히.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차를 대긴 돼. 한국은 그냥 주차를 갖다 이렇게 대면 되나 보다. 지금도 한국에서 제가 지금 차를 끌고 어디 나가면 어디다 주차를 댈 수 있고 어디다 주차를 못 대고 이런 거 구분이 좀 안 가더라고요. 근데 한국은 아까 말했듯이 걸어 다녀도 충분한 데인데 한국 사람들도 어느 순간부터는 걸어 다니는 걸 싫어하고 차가 있으면 차를 타고 다니지 이런 마인드로 사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좀 한국도 차들이 자꾸 많아지고 그러니까 차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데 미국에서 한국 오시면 첫 번째 차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걸어 다니시는 걸 추천해요. 대중교통 이용하는 거. 어쨌든 간 택시비도 미국보다 싸고요. 그 다음에 버스 같은 것도 잘 돼 있고 버스도 생각하기 나름이잖아요. 남이 운전기사가 나를 위해서 운전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뭐 버스 타는 것도 기분 좋은 일이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고 가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마켓이니 이런 데 같은 데를 미국은 그렇잖아요. 막 카스코 같은 데서 와장창 사야지 싼데 그걸 버스 타고 와서 한다? 그 무거운 걸 어떻게 들고 와? 못 들고 오잖아요. 차가 없으면 못 들고 오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그만 마켓에서 조금씩 사도 괜찮죠. 물론 가격이 와장창 사는 것보다는 좀 비싸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한국 같은 데는 좀 차이가 나겠죠. 여기 좀 정지 안 하고 왔어요. 비가 많이 왔고 하도 많이 걸어다녔고 안경에도 습기가 찹니다. 내일 월요일까지 아니 화요일까지 비가 온다고 합니다. 어린이날인데 어린이날 치고 너무 한적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있는 곳이 놀이터예요. 어린이 놀이터인데 어린이 놀이터에 지금 어린이가 하나도 안 보이죠. 물론 뭐 비 오는데 어떤 부모가 지금 놀러 가라고 보내겠어요. 이렇게 보면 자 놀이터 이제 보이잖아요. 누가 보내겠어요. 근데 여기가 어린이들이 별로 없어요. 확실히 이 시골 쪽이 젊은 사람들이 자꾸 빠져나간다는 게 뭐 어린이들 제치고 젊은 사람들이 없으니까 뭐 어린아이들이 있겠어요.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그래서 확실히 연세 드신 분들이 많고 이 동네 구석구석에 비어있는 건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어갖고 이제 폐가가 된 집들 뭐 흉가처럼 이렇게 진짜 유리창 깨져 있고 막 이런 집들도 많고 그래서 동네 다니다 보면 이걸 뭘 느끼냐면 이 동네가 만약에 땅값이 계속 오르고 사람들이 계속 관심이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전반적으로 다 오르겠죠. 가격 같은 것도 오르고 막 그러면 이제 빈 땅을 안 놔두겠죠. 빈 땅에 뭐라도 짓겠죠. 여기 보면 3층 빌라가 많이 있어요. 3층 빌라가 있다는 얘기는 예전에 한 70년대, 80년대 이제 동네가 있고 마을 집이 있었는데
그 집이 이제 땅값이 올라가니까 개발을 하는 거죠. 그때 미국 기지가 커져가니까 사람들이 인구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아, 내가 1층짜리 집인데 뭐 은행에서 융자를 받든 혹은 모아놓은 돈 갖고 3층짜리 빌라를 지면 거기서 한 층은 내가 살고 두 층은 내가 임대를 해주면 내가 잘 살 수 있겠다. 그래서 이 3층짜리 빌라를 많이 짓는데 서울이 예전에 70년대 많이 그랬죠. 그 3층짜리가 또 인구가 많이 몰려오면 그걸 또 허물고 10층짜리를 짓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건설 업체가 들어오는 거죠. 왜냐하면 개인 돈으로 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10층짜리 들어오면 이제 그게 또 재개발되면 20층짜리가 되는 거고 또 40층짜리가 되는 거고 그럼 이제 40층부터는 이제 쉽사리 올리지 못해. 왜냐면 80층 올라가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 돈도 더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이 브라운스톤 아파트, 이게 지금 10년 전에는 없었던 땅이라 합니다. 그냥 밭이었대요. 그냥 허허벌판. 예, 여기에 이제 이렇게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신 거죠. 제가 있는 맥시멈 프리스까지 사는데고 카피톨리움이라는 데가 이제 6년 됐으니까 이 동네에서 제일 깔끔한, 안정돼서 제일 깔끔한 아파트 하면 요 세 개예요. 브라운스톤, 카피톨리움, 맥심. 근데 캐피털리움하고 맥심은 그냥 한 동만 있는 아파트고 요거는 이제 아파트 단지죠. 그래서 이 브라운스톤이 이 동네에서는 제일 깔끔한 아파트 단지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도 지금 원래 이제 렌트비가 한 달에 한 160만 원. 미군들한테는 160만 원 받아요. 예, 우리 조카한테도 160만 원 받고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여기는 제가 한국 올 때 알아보니까 한 120만 원 정도면 빌리더라고요. 예. 집은 제 집보다 조금 더 큽니다. 근데 안에 인테리어 스타일이 조금 약간 구닥다리예요. 네. 저는 지금 제가 있는 집이 더 좋습니다. 안에 인테리어 만든 것도 그렇고 분위기가 좀 좋고 캐피털리움도 괜찮고요. 제가 있는 것도 괜찮은데 캐피털리움이 조금 싸요. 예, 뭐 얘기 들어보니까 80만 원부터 시작하는 게 있더라고요. 물론 거기도 135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도 뭐 160만 원이 아니라 뭐 200만 원짜리도 있고 뭐 더 비싼 것도 있겠죠. 예, 근데 기본적인 베이직 칸을 말씀드리면 여기는 한 120만 원. 저 있는 데는 100만 원, 캐피털리움은 한 80만 원. 이 정도가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가격인 것 같아요. 제일 베이직한 방들 가격이. 그래서 다 평수는 뭐 자기네들은 뭐 30몇 평 그러는데 뭐 공용 공간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뭐 실평수 한가 가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 실평수 따로 있고 뭐 이렇게 그 부동산에 적는 평수 따로 있는데 저희 집도 평수는 30몇 평이에요. 근데 실평은 25평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식 따지면 실제 평수는 1000스퀘어트 정도인데 미국식으로 따지면 계약서에 있는 평수는 한 1000스퀘어트 정도 되는데 실제 사이즈는 한 700스퀘어트, 750스퀘어트 이 정도 된다고 보시면 LA 같은 데 좀 조그만 투베드룸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큰 투베드룸 아니고. 그렇지만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그 정도면 이제 중간 사이즈, 그러니까 나쁜 사이즈는 아니라고 좀 보는 거예요. 저도 지금 2명만 있으니까 뭐 큰 부담 없이 뭐 거기서 좁다는 생각은 좀 안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한국에 오셔갖고 한 달 살아볼까, 2달 살아볼까. 그런데 제가 그전에도 와보잖아요. 호텔에서 지내고 있으면 한 2, 3주만 지나면 진짜 미국 가고 싶어요. 왜냐면 호텔이 암만 좋은 호텔에도 뭔가 불편해요. 뭔가 불편한 게 있어. 내 집 같지도 않고요. 뭔가 불편한 게 있어요. 집 구조 같지 않고. 그래서 이제 호텔은 잠만 자고 샤워를 한다 이런 컨셉으로 가면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번에 집을 빌리니까 부엌도 있고 근데 안에 수납 공간도 많고 옷장도 많고 그러니까 그냥 집 같아요. 나가기 귀찮으면 집에서 뭐 꺼내서 해 먹으면 되고 뭐 그러니까 확실히 사는 게 좀 집 같고 호텔보다도 이제 환기 같은 것도 잘 되고 여러모로 좀 좋죠. 물론 호텔이 깔끔한 건 있는데 뭐 호텔에 있으면 한 달 호텔 생활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도 그 전에 코로나 기간 동안 라스베가스에서 한두 달씩 호텔에 있어보고 했는데 호텔에 있으면 한두 달 있으면 암만 좋은 호텔에도 좀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집이라서 그런지 이번엔 제가 지금 거의 한 달 있는데 아직까지 불편함은 전혀 못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제가 지금 이제 한국에 나와서 있으니까 여기 어때요? 근데 안정리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하나의 샘플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정도 된 도시들은 뭐 한국 내 몇천 군데 이상 있지 않겠습니까? 예, 본인이 좋은데, 본인이 교통으로 좋은데 뭐 이런 데 찾아보시면 좀 좋을 듯 하고 이렇게 중소도시가 확실히 싸긴 싸요. 왜냐면 송탄만 하더라도 비슷한 급이면 한 20만 원이 더 비싸요. 그러니까 제 집 같은 게 100만 원이다 그러면 거기는 120만 원. 조금 서울이랑 더 가깝다고. 용인 쪽도 아마 그럴 거예요. 예, 그래서
지역마다 조금씩 렌트비 차이는 있을 거고, 뭐 렌트는 알아봐 주세요. 맨날 늘 말씀드리지만 직접 와서 부동산 보고 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이 뭐 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부동산한테 연락했더니 그런 방 없다는데요. 예, 없죠. 예, 미국에 있는 분들이 언제 올 줄 알고, 그래서 부동산에 있는 분들은 미국에서 연락이 오면 뭐라고 했어요? 예, 주가라고 안 나가는 집만 보여드릴 거예요. 예, 안 나간 집은 왜 안 나가겠어요? 조건이 안 좋으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예. 잘 나가는 집은 미국에 있는 사람한테 지금 붙잡아 놓을 필요가 없죠. 미국에서 올 사람이 언제 올 줄 알고 뭐 붙잡아 놓겠어요. 예. 그러니까 아예 얘기도 안 합니다. 왜냐면 괜히 싼 거 얘기했다가 나중에 미국에서 왔는데 그때 말했던 80만 원짜리 방 어디 있어요? 그리고 따지고 들으면 이 부동산만 골아프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입장에서는 80만 원짜리 방 있어요? 아예 없어요. 요즘에 다 120만 원, 150만 원 줘야 돼요. 150만 원 해야 됩니다. 예,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만 알아보면 절대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와보시면 이제 좀 그 정도면 이제 방은 제가 실제 말한 것처럼 80만 원, 100만 원, 120만 원이면 깔끔한 집을 얻어요. 대신 뭐 한 달 살고 나갈 집 얻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 집들은 이제 주인들이 원치 않겠죠. 아니면 이제 돈을 더 달라고 했죠. 한 100만 원짜리만 한 150만 원 이렇게 달라고 하겠죠. 뭐 이 가격은 진짜 1년 계약인데 뭐 저는 이제 운 좋게 한 6개월 계약을 해줬어요, 집주인이. 그리고 이제 동네 보면 싼 집 많아요. 40만 원, 50만 원 집 많은데 그런 데는 우선 가구가 없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곳은 뭐가 좋냐면 브라운스톤, 캐피톨리엄, 맥심 여기는 가구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풀옵션이라고 해요. 한국식으로. 풀옵션인데 한국에서 풀옵션 아파트가 그렇게 흔치는 않아요. 다 자기 가구로 갖고 오니까. 근데 이 풀옵션 아파트가 여기 안정리에 왜 있냐? 미군 부대가 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송탄에 왜 있냐? 미군 부대가 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풀옵션이 있는 건데, 만약에 여러분이 방값은 뭐 한 50만 원이면 얻는데 뭐하러 100만 원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50만 원짜리 얻어갖고 여러분이 침대 사놓고 소파 사놓고 TV 사놓고 뭐하고 1년 있다 간다? 그거 어떡할 건데요? 예. 그럼 사실 그 돈이 뭐 별거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국에서 5년이고 10년이고 산다 그러면 제대로 된 집을 얻어서 그냥 그렇게 가구로 사면 좋지만, 그게 아니면 얻어서 살 이유는 좀 없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 좀 고려해 보시고요. 지금 물가도 여기가 서울보다 좀 싸요. 예, 확실히 물가도 좀 서울보다 좀 싸기 때문에 물가를 좀 보면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환율이 워낙 좋아요. 환율이 워낙 좋아갖고 뭐 LA 물가의 3분의 1, 예, 음식 사 먹고 뭐 이런 거 3분의 1 생각하시면 딱 될 것 같아요. 일례로 제가 짜장면, 짬뽕, 그다음에 군만두 하나 시켜 먹고, 요즘에 카드를 쓰면 미국 카드 쓰니까 바로 전화기에 알림이 와요. 예, 그냥 카드가 얼마 쓰다 달러로 계산돼서 나와요. 예, 달러로 계산 나오는데 13불 뭐 그래요. 예, 그렇게 3개 먹었는데 13불 75. LA 같으면 짜장면 한 그릇 값밖에 안 되는데 그 돈 갖고 짜장면, 짬뽕, 군만두까지 먹을 수 있는. 예. 뭐 그 정도로 좀 물가가 싸고, 요즘에 뭐 많이 먹어봤죠. 어저께 우리 조카들하고 처제하고 뭐 다 식사를 했는데 꽤 많이 고기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17만 원 정도 나왔어요. 예, 찍혀 있는 거 보니까 120 몇 불 나왔어요. 130불이 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130불이 나온다는 얘기는 뭐 LA에서 계산해보면 나오죠. 예. 얼마 나와야 되냐면 한 90불, 100불 정도가 나와야 돼요. 90불 나오면, 100불 나오면 한 110불 되겠죠. 텍스 붙고. 예, 그럼 팀 놓고 나면 130불입니다. 그러니까 100불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그렇게 5명이서 배 터지게 먹고, 고기 먹고, 그것도 소고기도 먹었는데, 소고기 먹어서 좀 많이 나왔어요. 그거 아니었으면 한 10만 원밖에 안 나왔을 텐데, 소고기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그렇게 나왔으니까, 뭐 한국이 물가가 확실히 싸긴 싸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보니까 집세 가 100만 원이에요. 요즘 돈으로 환율로 750불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관리비가 있는데 한 20만 원 돈하고, 거기다 지금 전기세, 그다음에 뭐 물세 이런 같은 거 다 포함해 갖고 여러 가지 다 포함해서 나왔는데, 인터넷하고 케이블 TV까지 다 포함해서 26만 원 나왔어요, 이번 달에. 그리고 도시가스비, 가스비만 따로 내는데 가스비는 얼마 안 써서 그런지 뭐 얼마 안 나왔습니다. 예, 몇천 원 안 나왔어요, 가스비는. 주로 많이 사 먹어서 그런가 봐요. 예, 그래서 난방도 아직 안 하고 겨울이니까. 그래서 이제 돈은 이제 그 정도 나오니까, 그 정도 나오고 전화비니 교통비니 뭐 다 해봤자 그게 딱 1,000불이에요. 140만 원. 140만 원이 안 되죠. 왜냐면 집 100만 원에다가 26만 원 나오고, 뭐 전화기 2대 해봤자 5만 원도 안 나오고, 뭐 교통비 뭐니 다 해봤자 140만 원 안 나와요. 그러니까 1,000불 갖고 지금 거주 비용이 되는 거고, 나머지 쓴 게 이제 제가 지금 한국에 나왔다고 그나마 이제 우리 처가 쪽 식구들 식사 대접도 한번 하고, 뭐 어저께처럼 조카들 밥도 사고 뭐 이렇게 하고, 그게 큰 돈 쓰는 거예요. 그나마 큰 돈 쓰는 거.
제일 지금까지 제일 큰 돈 썼던 게 우리 처가 쪽 식구들 다 모시고 가갖고 장어 먹으러 갔던 거예요. 장어 먹으러 갔던 게 장어하고 고기 좀 먹고 그랬더니 그게 한 250불 돈 나왔어요. 한 열댓 명이 가갖고 그게 제일 많이 나온 거고 어저께가 이제 한 120불 정도 나온 거고 와이프랑 저랑은 여기서 그냥 좀 맛있는 집, 좀 비싸다는 집 유동돼서 가서 먹어봤자 50불이에요. 둘이 먹어봤자. 라스베가스에서 둘이 밥 먹으면 무조건 100불 나오는데 그에 비하면 뭐 진짜 싸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물가가 요즘에 뭐 그 정도예요. 그래서 지금 쓴 거 보니까 한 1,400불. 아까 말한 것처럼 처갓집 식구 이렇게 밥 사고 이런 거 빼면 1,000불도 안 쓴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제 2,000불 갖고 한 달 생활했다. 이 정도 볼 수 있는 거예요. 2,000불 갖고 생활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진짜 SSA 받는 분들은 물론 한국 분들이 이제 자영업 많이 하시기 때문에 SSA를 그렇게 많이 받지 못하는데 평균 미국인들은 2,000불 조금 넘게 받습니다. 2,080불이에요. 그러니까 부부 같은 경우는 4,160불을 받는 게 미국 평균인데 물론 그보다 더 받으시는 분들 있고 적게 받는 분들이 있는데 한국 분들은 제가 댓글들 쭉 읽어보면 많이 못 받으세요. 왜냐하면 자영업을 많이 해서 그렇고 또 나이 들어서 미국 오셨잖아요. 뭐 한 40대 오신 분들도 있고 30대 오신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은 이제 일을 오래 안 했으니까 돈을 많이 안 집었으니까 그만큼 못 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미국에 그냥 SSA만 평균적으로 받는 거 4,000불 받는다. 그래도 여기 한국 와서 중소도시 사는 거는 뭐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사는데 뭐 전혀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 서울에선 그 돈이 모자르죠. 제일 큰 게 집값이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집값이 제일 크게 좀 좌우하는 것 같아갖고 좀 그러긴 한데 어쨌든 간에 뭐 제가 지금 이제 한 달 됐는데 아직까지는 저는 여기가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2달 있다가 좀 생각이 달라질 수 있어요. 2달 있다가는 여기 또 마음에 안 들어 이럴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한 달 있는 동안은 그냥 좋아요. 서울도 안 올라갔어요. 평택시는 딱 한 번 가봤습니다. 주변에 있는 데 같은데 가볼 수 있고 차도 있고 그런데 아직까지 안 가봤어요. 서울도 안 가는 게 복잡해서 싫어요. 저는 여기만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20대 30대 같다 그러면 여기 와 있으면 답답해서 못 살 거예요. 뭐 젊은 애들과 깝깝해 죽겠는데 여기서 어떻게 살겠어요. 전혀 못 살지. 근데 지금 뭐 이나 되니까 별로 불편한 게 없고 또 하나가 바뀐 게 뭐냐면 코로나 이후로 이 배달 문화가 많이 발달됐잖아요. 뭐든지 온라인 하는 거. 한국도 쿠팡이 거의 다 해먹거든요. 쿠팡이 진짜 별의별 거 다 합니다. TV 방송, 인터넷 방송, OTT 방송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쿠팡에서 무슨 쿠폰 같은 거 사면 싸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스타필드에 있는 사우나도 25,000원인데 쿠팡으로 쿠폰 사면 21,000원에 사요. 4,000원씩 디스카운트 받는 거예요. 둘이면 8,000원 디스카운트 받잖아요. 근데 쿠팡 그 어카운트가 아까 말했듯이 뭐가 있어야죠? 한국 인증된 전화가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쿠팡 어카운트도 오픈 못 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한국 전화기 인증받는 거 거소증 여기에 좀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거소증 영상을 제가 많이 있으니까 거소증 같은 거는 여러분이 그냥 받을 수 있으면 받아놓으시면 좋아요. 뭐 크게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받아놓고 그냥 한국에 왔다 갔다 하실 때 뭐라도 있고 전화기라도 있고 한국에서 어카운트라도 오픈할 수 있고 그러면 한국은 살기가 좋아요. 그렇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거소증이 없고 그 다음에 여기 한국에서 인증된 전화도 없고 은행 어카운트도 없고 그러면 반쪽짜리 인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 살면서 자동차 없이 사는 거와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뭐 미국도 LA에 살면서 그냥 버스만 타고 살 수 있지. 게다가 한인 택시도 많이 있잖아. 한인 택시 전화 걸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하면 한계가 있잖아요. 어디 여행 가는 것도 한계가 있고 어디 가볼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냥 돈 절약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예서 차가 없다. 그러면 뭐 쉽게 말해서 커스코부터 못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는 좀 와장창 사놔야지 싸는데 와장창 사놓는 것부터 못 하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손해 보죠. 반대 똑같은 거예요. 제가 지금 한국에서 이런 본인 실명 인증된 전화기가 없으면 아까 말했듯이 쿠팡도 오픈 못하고 쿠팡 오픈 못하면 사우나도 그냥 저는 25,000원 내고 가야 되고 안 그러면 이제 21,000원이면 되는 건데 부부가 가면 지금 42,000원 되는 건데 5만 원을 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교통카드 같은 경우도 이제 편의점 같은 데서 교통카드를 사갖고 거기다 충전시켜서 다녀야 되는데 이제 그게 불편할 수가 있죠. 여기처럼 이제 은행이 있으면 은행 카드에다가 교통카드를 같이 신청해 놓으면 여러모로 좀 편할 수가 있죠. 그래서 현찰 내고 타도 된다고 하지만 현찰 내는 것도 여러분 그 트랜스퍼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뭐 이렇게 갈아타는 거 환승 이런 거 할 때 돈 손해가 커요. 현찰 내고 타면.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한국에 있으면 이제 그런 것들도 돈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이 많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한국에 와서 한 달 동안 불만이라고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우선 괜찮지만
이 모든 게 다 전화기를 인증하는 세상이라는 거. 주민등록증은 없어도 이 전화기는 있어야 되는 동네라는 거. 이거를 뼈저리게 좀 느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자동차가 그렇게 친절하지 않다는 거. 그래서 이 횡단보도가 있다 하더라도 사람 우선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다치면 본인 손해입니다. 예. 뭐 욕하고 자식도 없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이제 밤에 보면 인도에 차를 세워갖고 인도를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눈치 보면서 차도로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차도로 걸어가다가 차 사고 나면 뭐 누가 책임집니까? 인도에 차 대는 사람이 책임질 것 같아요? 그건 아니죠. 인도에 차가 돼서 내가 여기서 사고 났다? 미국 같으면 그게 소송이 돼. 근데 이제 뭐 미국 같으면 그 차만 소송이 되나? 미국 같으면 그 시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지. 왜 인도에 차를 세웠는데 인도에 있는 차를 갖다가 단속을 안 했고 내가 찾기로 가는 바람에 내가 차 사고가 났다라고 미국은 시를 상대로 몇 천만 불 소송도 가능한 나라지만 한국은 이제 그런 사례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 다치면 본인만 손해입니다. 어쨌든 간에 다치면 본인만 손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한국은 그 두 가지, 아직까지는 그 두 가지가 제일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뭐 사람들의 친절함, 뭐 어떤 사람은 이래요, 뭐 어때요, 뭐 이런 거는 그냥 개개인적인 거고 그 사람의 문제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불친절한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사기치려고 드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못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그거는 그냥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안정리 있으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 많은데 안정리 혹은 예를 들어서 뭐 송탄도 그래요. 예. 이런 지역 미군 부대 있는데 근처 지역을 제가 권해드릴 수 있는 거는 딱 한 가지 이득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이득이 있어요. 첫 번째 아까 말한 것처럼 풀옵션 아파트가 많이 있어요. 임대해주는 아파트 풀옵션으로 가구가 다 들어있는 거. 다른 데서는 쉽사리 찾기 쉽진 않아요. 모든 옵션이 다 들어있는 아파트를. 그게 이제 아무래도 이득이 있겠죠. 미군이 있으니까 렌트 개념으로. 그게 첫 번째 이득이고 또 외곽적이니까 이제 좀 렌트 비싼 것도 있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미군들 상대로 여러 가지 이제 미국 음식들 팔고 이런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미국 향수병이 좀 덜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두 가지가 이제 이런 안정리나 혹은 뭐 송탄이라든가 오산이라든가 이런 데에 좀 이점 아닌가라고 좀 보여주겠고 그 외에 다른 지역 좋은 데 많죠. 용인도 그렇고 뭐 김포 가신 분도 있고 뭐 송도 가신 분도 있고 그다음에 뭐 지방 도시 가신 분들도 다 있고 그런데 그거는 진짜 그분들이 집을 얻어서 거기서 가구도 사고 뭐 이런다 그러면 예 뭐 한 1년이고 2년이고 있겠다. 그러면 얘기가 다르겠지만 저같이 우선 한 6개월 정도 와본다. 그러면 6개월 정도 와본다. 그럴 때는 뭐 저는 안정리 나쁘지 않다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비 온 날 5월 5일 좀 주절주절 이렇게 오늘은 이제 이걸로 영상을 좀 대신하고 있는데 한 달 다 돼가면서 좀 우선 생각나는 대로 좀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좀 제대로 정리해서 그거는 좀 제가 방안해서 차근차근 좀 논리적으로 좀 설명한 영상은 또 따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주말도 또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